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에 한국인 300여 명 체포 사건이 발생한 미 조지아주 주지사가 한국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현지 시간 21일 알려졌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실은 지난 8일 주지사가 곧 방한하며 현대자동차 관계자 면담을 요청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말 일본에서 미 남부 지역 주지사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열리는 만큼 캠프 지사가 이를 전후해 한국을 찾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앞서 캠프 주지사는 한국인 체포, 구금 사태를 놓고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비자 문제와 관련해 백악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으로 100배 인상했습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 우리나라와 비자 문제 해법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이번 조치의 영향이 주목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1,000였던 기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비자 수수료를 지불해 회사가 미국 노동자들로 대체할 수 없는 고숙련 인재임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국 빅테크 기업이나 다른 대기업이 미국인을 훈련시키고 뽑아야 한다며 일자리를 빼앗으러 오는 사람들을 데려오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the whole idea is no more will these big tech companies or other big companies train foreign workers. They have to pay the government $100,000, then they have to pay the employee.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미국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프로그램 관련 행정 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골드카드는 기존 미국 취업 이민 비자를 대체하게 되며 미국 재무부에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후원할 경우 해당 기업이 200만 달러를 내면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받게 됩니다. So there's an incentive to hire an American, but there may be instances where it's better off doing it through expertise or whatever it may be. But they're both unbelievable, whether it's a gold card or anything else that we talked about today. 최근 조지아주의 건설 현장 구금 사태로 한국 대미 투자 기업 인력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이 논의 중인 가운데 이번 조치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설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추가로 발의됐습니다. 톰 수오지 민주당 하원 의원은 호주 국적 전문직을 위해 마련된 1,500개의 E3 비자 쿼터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오지 의원은 미국이 좋은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매우 끔찍한 장면으로 보여줬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 하원에는 지난 7월 영김 의원 발의로 연간 최대 1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 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도 계류된 상태입니다. 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파장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의회 조사국은 이번 일로 한미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의회 조사국 CRS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미 관계에 도전 과제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지난 1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양자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단속 과정의 강압적인 모습 등이 공개되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한 상황을 짚은 걸로 풀이됩니다. 비자 문제도 쟁점이 됐는데 CRS는 의회에 계류된 한 법안이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계인 영김 하원 의원이 지난 7월 재발의한 이 법안은 연간 최대 1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 E4를 발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너 경제개발청장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 근로자들은 배터리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인 만큼 복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미 의회 보고서는 한미 양국이 후속 협의 중인 관세 문제와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도 언급했습니다. CRS는 미 법원에서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최근 미국의 관세 조처 일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상 미국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또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라면서 현재 약 2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네, 미국 조지아주 관계자가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베너 경제개발청장은 현지 시간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톨리슨 청장은 지난주 현대차 경영진과 만나서 프로젝트 완공을 돕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한국인 귀환을 위한 많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겪은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고 이른 시일 안에 복귀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갑작스럽게 구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금 일주일 만에 풀려나서 고국 땅을 밟으면서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더 자세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귀국 당일 공항에서부터 지금까지 구금 근로자들을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송채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귀국 당시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미국에 구금됐던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11시쯤부터 인천공항에 가 있었는데요. 근로자들이 도착하기까지 4시간 전부터 수많은 가족분들이 공항 주차장 건물에 모여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차 안에 들어가 계시지도 못하고 주차장 이곳저곳을 초조하게 서성였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한 부모님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해놓고 공항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거의 합의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집 가서 같이 저녁도 드시고 할 텐데 네. 뭐 메뉴 같은 거 정해놓으신 거 있어요? 벌써 집사람이 해놨어요. 네네, 뭐 좋아하는 걸로. 어떤 걸로? 소갈비찜이랑. 네, 저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가족을 애타게 기다렸는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재회의 순간은 좀 어땠습니까? 근로자들이 이제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몇몇 구금자들은 입국장으로 들어오면서 자유다라고 외치면서 해방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가족분들의 얼굴을 본 순간에는 전부 눈물을 터뜨리면서 서로 얼싸안기 바빴습니다. 귀국하는 근로자들의 모습 잠시 보고 가시죠. 기분 어떠세요? 살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분들 만나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실 거예요? 홈페이지. 미안하다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참 저렇게 부둥켜 안는 모습을 보니까 더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기도 하는데 이날 공항 현장에서 당시에 구금됐던 상황에 대한 뒷얘기도 조금 공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이제 뵀던 구금 근로자분들께 이제 시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봤는데요. 다들 시설 환경이 열악했던 게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자고 하는 공간에 변기가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식수에서 수돗물 냄새가 역할 정도로 강하게 났다거나 식사가 성인 남성이 먹기에는 많이 부실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2인 1실을 쓰는데 숙식하는데 변기가 같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 간단하게 뭐 다 오픈된 장소에서 뭐 그런 걸 해결하는 게 제일 힘들었죠. 7일 동안은 계속 그냥 일반 수감자랑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네, 일주일 가까이 일반 수감자랑 같은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채은 기자가 이 근로자들이 귀국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취재를 해왔잖아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들 좀 어떤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까? 네,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4일에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던 공장에 총기로 무장한 군과 경찰, 이민세관 단속국 직원들이 들이닥쳤고요. 구금 근로자들 손목에는 수갑, 발목에는 족쇄를 채우고 호송차에 태워 구금시설로 이송했습니다. 네. 시설에 도착한 후에는 5개 방으로 70명에서 80명으로 나뉘어 생활했고요. 이후 IC 인터뷰, 건강상태 체크라고 하는 메디컬 체크 등 절차를 거친 뒤에 정식 입소 절차를 밟고 2인 1실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귀국 결정이 내려지면서 다시 처음에 머물렀던 임시시설에서 대기했다가 공항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구금이 되어서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다양한 좀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근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우선 체포 당시 채워졌던 수갑에 화상을 입은 분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갑으로요? 네. 예. 이제 수갑이 열을 받아서 굉장히 뜨거워진 상태였고 이 수갑을 그대로 손목에 채우다 보니까 화상까지 입은 건데요.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붉게 화상을 입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임시 시설 내부에 침대도 부족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서서 쪽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약을 달라고 요구해도 강하게 항의하기 전까지는 쉽게 내주지 않았는데 심지어 평소 앓고 있던 수면 장애가 심해져서 쓰러지신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예. 이 쓰러진 분과 같은 방에 계셨던 근로자분은 방을 찾아온 시설 관계자가 호흡곤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면서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호흡곤란까지 왔는데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목격하신 분도 응급 상황에서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근로자는 IC 인터뷰 과정에서 미국을 떠나는 게 아닌 재판 과정을 밟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는데요. 조사관이 고문을 당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They might torture you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난다 라고 했더니 그냥 웃더라고요. 인터뷰 이후에 정식 수감 절차를 받는 과정에서도 메디컬 체크라고 불리는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문진 없이 결핵 주사를 맞은 경우도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예. 또 일부 근로자는 인터뷰 과정에서 질문도 없이 조사관이 임의로 불법 행위를 인정한다는 항목에 체크했다고 말했는데요. 서류를 받지 못해 내용이 잘못됐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근로자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여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정황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연합뉴스TV에서도 이 내용을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앞으로 좀 이 근로자들이 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이번 조지아 구금 사태와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예. 지난 2018년에 미국 테네시주 공장의 남미계 근로자 97명이 이민 단속반에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이 당시 과도한 무력 사용 등을 문제 삼아서 미국 정부와 연방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한화 약 16억 원 규모의 배상 합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국 관계 등 여러 재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소송으로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외교부 측에서 이런 인권 침해 정황을 제대로 조사한 후에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는 미국 측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태라서 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긴 했지만 지금부터 또 해결할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송채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